네.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ETF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해요. 네네. 사실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인데요. 네. 팀장님을 뵌 이유. ETF가 펀드나 단일 종목보다 매력적인 이유. 네,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? 네, 뭐 당연히 ETF는 분산 투자죠. ETF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종목 이상의 포트폴리오가 담겨야 됩니다. 그만큼 분산 투자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그 규제가 있는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면 ETF 그렇게 떠올릴 수 있으실 것 같고, 거기에다가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 거죠. 우리가 만약에 나는 그냥 그 S&P 500 그냥 시장 자체에 투자하고 싶어,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500개 종목을 어떻게 다 담겠어요? 그 500개 종목을 다 내가 그냥 다 산다라고 하면은 돈이 엄청 많아야 돼요. 근데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모아서 ETF를 쪼개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한 주당 10,000원 뭐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도 시장 전반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 바로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저는 또 하나, 우리가 계속 바뀌는 이 경제 구조 속에서 새로운 테마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. 근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, 전문가라도 알기 힘들 거예요. 그 새로 태동한 경제에서 어떠한 기업이 위너가 될지는 예측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근데 ETF는 그 테마에 대해서 10종목 이상의 기업들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뭐 안 좋다, 어떤 기업이 좋다, 이런 것들이 좀 분산 투자가 되면서 뭐 어떤 기업이 한 종목을 잘 콕 집어가지고 정말 성공 투자했다라면 그 수익에는 못 쫓아가겠지만 어느 정도 그 경제의 변화에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ETF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해외 투자, 뭐 미국 투자나 중국 투자나 뭐 지금 ETF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, 중국 투자 같은 경우에는 ETF가 더 좀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, 중국은 굉장히 폐쇄적인 주식시장이었어요. 그러다가 2010년대 후반 정도에 그런 포문을 많이 열어줬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할 수 없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를 들어 중국 상해거래소에 과창판이라는 시장이 있어요. 굉장히 성장 기술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시장인데, 이게 시진핑 정부가 그 신기술을 갖고 있는 정말 강소기업들한테 자본시장에 좀 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든 거거든요. 근데 딱 지시하고 나서 시장이 개설될 때까지 8개월밖에 안 걸릴 정도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육성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그런 시장인데, 우리가 그 개별 종목에는 지금 투자는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ETF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어려운 해외 투자에 ETF로 좀 손쉽게 투자하실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연금 계좌죠. 연금 계좌, IRP나 이런 연금 계좌에서는 개별 주식 투자가 안 되잖아요. 근데 ETF는 가능합니다. 그래서 ETF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개별 뭐 단일 종목이나 그런 부분에 비해서 ETF가 매력적이다,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방금 이야기해 주신 말씀들로 종합해 볼 때 네. 확실히 ETF 투자가 정말 편하긴 편하네요. 그렇죠. 그 연금 편하죠. 아까 얘기도 그렇고 그 중국의 그 기술주 시장, 그 우리가 투자할 수 없는 시장도 ETF를 통해서는 충분히 바로 할 수 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10,000원 단위의 소액으로도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. 맞습니다. 진짜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. 네, 큰 매력이죠. 네. 그럼 반대로 ETF를 투자해야 할 때 주의점도 있을 거예요. 네. 그렇죠?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그렇죠.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 뭐 700여 개 ETF가 상장이 되어 있고, 그리고 미국 시장에도 뭐 2,000개가 훌쩍 넘는 ETF가 상장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고를 거리는 많은데, 사실 너무 고를 거리가 많으면 더 선택이 어려운 법이죠. 그럴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, ETF의 매력 중에 또 하나는 그 ETF가 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매일 공개된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반도체 ETF다라는 이름의 ETF들이 많이 있는데, 딱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종목들은 좀 상이할 수 있어요. 뭐 종목은 같아도 비중은 좀 상이할 수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ETF가 무엇인지는 항상 그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좀 정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
또 제가 이제 해외 투자를 할 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미국 투자는 그쪽 시장이 열릴 때 우리는 자고 있고 우리가 열릴 때 거긴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약간의 시차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은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리는데 한국 시간으로 중국 시장은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열리고요. 그리고 점심시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해요. 그만큼 우리가 뭐 중국 ETF 막 어젯밤에 나 이거 투자할 거야 하고 딱 자고 아침 일어나서 9시 땡 하자마자 중국 ETF 막 매매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초자산이 움직일 때, 즉 10시 반 이후에 매매를 하시는 게 적정한 가격에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해외 투자 ETF뿐만 아니라 뭐 국내 ETF, 그냥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하고 있는 ETF들도 9시 딱 장이 열리는 그 시간과 그리고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그 유동성 공급자들이 호가 제출이 많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시간은 조금 피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, 왜냐면 내가 이제 매매를 했는데 혹시나 그 호가에 그 호가 수량이 없다라면은 이상한 가격에 체결이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마음에 갖고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아, 네. 그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, 네. 우리나라 ETF 상품을 투자할 때도 그 시간이 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? 네. 그러니까 장이 바로 열리는 시간과 장이 끝날 때 딱 10분 정도는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ETF 종목이 한국에만 벌써 한 700개 정도가 돼요? 네. 엄청나게 많이 상장이 됐죠. 네. 진짜 많이 ETF 시장이 많이 생기고 있네요. 네. 맞습니다.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. 특히나 작년에는 100개가 넘는 ETF가 공급이 될 정도로 작년 한 해 상장된 게 100개가 타사까지 다 해서 넘나가지고 와, 엄청나구나. 네,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ETF 시장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 ETF 시장 어떻게 더 확장될까요? 네, 엄청 확장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주식이라는 자산뿐만 아니라 채권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, 다양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ETF의 다양성도 좀 확대가 되면서 시장 자체도 커질 것 같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21년에 탄소 배출권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, 금융시장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기존에 몰랐던 자산들도 많이 출현을 할 것 같아요. 근데 그러한 자산에는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ETF라는 편리한 수단으로 그런 자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면서 ETF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미국과 완전히 매칭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, 미국 ETF의 규모 자체가 주식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커요. 주식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%에서 10% 정도고, 전체 ETF를 합한다면 채권의 비중이 엄청 크기 때문에 비중은 더 큰데, 아직까지 우리나라 ETF 시장은 국내 주식 시가총액에 비해서 한 3% 미만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확대될 여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